딥페이크 AI. 아마 우리 국회가 이렇게 최첨단. 여기 이제 조만간에 엄청나게 또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요즘 챗GPT 뭐 이런 것 요즘 뭐 화두잖아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요것도 이제 크게 화두가 될 거고, 요걸 기반으로 AI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AI라고 하는 게 대체 뭐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같이 이제 재밌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아젠다를 보시면은, 딥페이크 AI라고 이제 주제를 잡았지만, 사실 딥페이크 AI, 페이크라고 하면 얼굴이죠, 얼굴. 그러니까 딥페이크 AI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가상의 얼굴 아니면은 실제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보이스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페이크, 가짜죠. 가짜 얼굴. 가짜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AI 테크놀로지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가상인간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가상인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AI 설명을 드리고, 딥페이크 AI가 어떤 도메인 안에서 있는 건지, 그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윤리적인 문제, 왜 화두가 되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혹시 이 가상인간 제니, TV에도 출연하고 있고, 드라마도 출연하고, 그리고 이제 K-팝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고, 걸그룹이에요. 근데 실제 인간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상인간의 발전에 대해서 잠시 좀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아담이라는 가상인간, 가상인간이에요. 아리랑 TV에서 나왔었어요. 가상인간이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이야기나 나눠볼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한 것이 정말 많죠. 뉴스레더는 궁금하면 합니다. 저희가 가상 최초의 버추얼 휴머닝 걸그룹 이터니티의 한 멤버를 역시나 가상 최초로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터니티의 제인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제 옆에 제인 보이실 겁니다. 버추얼 휴머 가상인간 맞아요? 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무례한 질문을 해주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희 생방송 뉴스 출연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최근에 보이는 라디오로 생방송 출연을 해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TV 생방송 출연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신기하고 떨리는데 재밌습니다. 저도 신기하고 떨립니다. 네. 세계 최초 버추얼 K-팝 걸그룹이라고 하는데 본인하고 그리고 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버추얼 K-팝 걸그룹 이터니티입니다. 저희 이터니티는 지난해 3월 아이미어로 데뷔를 해서 8월엔 노필터, 그리고 올해 4월에 파라다이스를 선보이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K-팝의 새로운 매체다,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는 버추얼 아이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호평 그리고 많은 응원을 또 받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버추얼 휴머원이라고 하면 뭐든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주문 인사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다. 한 4분짜리인데 여기에 이제 버추얼 휴먼의 역사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998년에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데뷔를 한 사이버 가수, 국내 1호 사이버 가수죠. 그쵸. 네. 당시 앨범이 20만 장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CF도 몇 개씩 찍을 정도로 저승사자 인기가 되게 엄청나셨는데 뮤직비 때문에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네, 당시 기술은
개발자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 보세요. 두 달 98년도의 가상인가, 지금의 가상인가. 지금은 거의 뭐, 구비를 못 하잖아요. 그죠? 오른쪽 있는 사람이 가상인 건 맞아? 실제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 발달을 하기도 했고, 이제 목소리 나는 버추얼 휴먼도 있지만, 저와 같이 사명화 버추얼 휴먼도 존재를 하는 오지나 YT, 한리와 등 다양한 버추얼 휴먼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고 외국으로 넓혀보면 어떤가요? 뭐 비슷한 것들을 쓰는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예린 미켈라라고 브라질의 미국인인데요. SNS 304만 팔로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130억 원을 이제 벌어서 저희 버추얼 휴먼 시장을 좀 핫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좀 잘못해요. 그래서 팬들이랑도 되게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다양한 콘텐츠들 때문에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인터넷의 멤버 보시면은 약간 이제 소름이 좀 끼친다고 해야 되나요? 저게 진짜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좀 놀래잖아요. 지금 98년도만 해도 되게 어색했잖아요. 그냥, 저거는 인간 아니야. 이제 알았는데, 지금은 인간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해요. 그 이유가 이제 AI, 딥러닝 알고리즘에 있거든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확인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뉴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는데, 이제 오른쪽 이렇게 또 보시면은, 로지가 아마 이 광고에 떴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로지. 춤추는 신한 라이프인가? 그쪽 광고에 나왔어요. 뭐 아까 미켈라, 이마, 뭐 이렇게 좀 많은데 지금 이 이후로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인 같은 경우는 K-팝의 가수들을 20년 동안 그 가수의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청중이 좋아할 만한 요소만 뽑아 얼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상인간은 사실은 현재 없는 모습과 보이스를 새로 만든 게 가상인간이고, 딥페이크는 현재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척,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걸 딥페이크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뭐 로지, 루시, 뭐 한유화부터 많이 나오고, 삼성전자도 지금 한 7개 정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98년도에 아담이라는 사이버 인간과 왼쪽, 2022년에 로지라고 하는 가상인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알 수 없는,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외모와 목소리를 이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이 광고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로지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엄청 법니다. 수익만 뭐 10억이라고 하니까요. 수익만, 비용 빼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스캔들이 없고, 일단은 24시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죠? 동시에 전국을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미디어로 이렇게 전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오로지라고, 로지가 이름이고 성이 오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제인이 이제 아리랑 TV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노래도 부르고 춤에 대한 트레이닝도 좀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막 어딘가 친근감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AI가
이 청중들의 그 어떤 좋아할 만한 요소만 뽑아서 만든 거라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예인이다 그러면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가상인간은 호불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고, 아까 이제 그 미켈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인이 좋아할 만한 그런 보이스와 외모를 만드는 거죠.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영상통화로.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보내라.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영상통화했는데 친구였어. 근데 친구가 아니야. 딥페이크. 그러니까 돈을 송금을 했는데 이제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아들, 자제분, 아니면 뭐 배우자, 아니면 부모님이 영상으로 똑같아요. 목소리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은데 막 뭐 지금 돈이 필요해. 좀 보내. 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보이스 피싱이 아니고 딥페이크 피싱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케아 광고에 아마 이케아에 가보면은 여기 이제 그 LCD 액정 키오스크 같은 데서 계속 뜹니다. 이게 이제 루시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가상인간이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삼성이 만들고 있는 가상인간인데, 그러니까 요 8명 중에 1명은 진짜고 7명은 가짜예요.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의도는 그거예요. 진짜 평범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 그리고 이제 그 백화점에서 이제 키오스크나 큰 LCD 액정에서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응대하고, 물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매장 코너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다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그리고 간호사부터 정말 평범한 그 모습을 한 가상인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상인간이에요. 되게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게 지금 현실이고, 뭐 챗GPT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일인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가입자가 저도 매일 쓰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가상인간과 딥페이크 AI에 대해서 좀 테크니컬, 우리 학회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좀 딥다이브를 해볼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상인간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초상급 문제가 없어요. 가상의 인간은 그냥 뭐 엄청나게 조합을 해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가상인간은 교육, 게임, 광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시작되고 활용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50-50라고 하는 되게 중소, 우리 그 BTS처럼 그 떠는 정말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뭐 거의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는 걸그룹이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을 했어요. 뭐 이렇게 소속사와의 분쟁 때문에 소송을 걸고. 그런데 이제 가상인간, 아까 제인이나 이런 그런 게 없죠, 당연히. 그죠? 가상인간이 뭐 나의 인권을 뭐 대우해달라고 뭐 파업을 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 근데 딥페이크 AI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실존 인물을, 얼굴을, 여러분들의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권에 문제가 생기고, 윤리적인, 그러니까 이게 20대, 10대들이 이걸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얼굴을 뭐 포르노 뭐 배우하고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이게 업로드를 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엄청 되고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공통점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다라는 차이죠. 옛날에 아담은 인공지능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거 한 편 만들려고 그러면은 몇 달을 그냥 밤을 새서 만드는 게 아담이고, 지금은 이제 가상인간은
사람의 인게이지 없이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잘 보세요. 가상인간으로 변신하는 이제 사회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아. 네. 엔터를 쳐야 되나? 하고 보세요. 실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 사람. 네. 가상인간 바뀌었죠. 네, 안녕하세요. 요정입니다. 네. 아니, 사실 굉장히 피곤한 아까는 걸 알고 있어요. 뭐 50대, 60대 사회자가 갑자기 20대 아주 미남으로 바뀌었어요. 아예 중간 과정 삭제하고, 다시 이제 현재 인간이죠. 가상인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이 한 10분만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AI가 여러분들을 학습을 해버려요. 그냥.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는 힘에 합성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얼굴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가상의 얼굴, 바로 버추얼 휴먼입니다. 버추얼 휴먼이죠. 실제 인간이 아닌 가상의. 안녕하세요. 이 사람들이 아까 제인, 온라인에서 대출 B입니다. 안녕하세요. 딥페이크의 종수를 보는 듯 버추얼 휴먼의 모습은 실제 어딘가에 존재하는 인물처럼 느껴지는데요.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선 분명 살아 숨쉬며 네트워크를 통해 재능을 선보이는 인격이죠. 근데 이게 되게 사람을 그냥 빨아들이는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최근에 비틀즈 있죠. 그 유명한 비틀즈가 신곡을 발표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백그라운드를 약간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요까지 이제 우리가 쭉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딥러닝도 뭐 AI와 머신러닝의 한 카테고리인데, 좀 더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가 사람이라고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 가상인간이잖아요. 가상의 어떤 그 사람이 부여한 인공지능인데, 그 중에서 똑똑한 그 사람에 해당이 이제 그 ML, 머신러닝, 학습을 하는 기계. 그보다 좀 더 똑똑한 그 머신러닝이 이제 딥러닝. 딥러닝 중에서 더 똑똑한 게 이제 아까 우리가 제네레이티브 AI라고 하는 생성형 A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물론 요 중간에 뭐 앨런 튜링이라든지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 네 사람만 언급을 하면은, 43년에 그 워렌 맥글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신경생리학자예요. 뭐 이게 통계학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연구하는, 이 사람이 신경망을 연구해서 신경망 학습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58년도에 프랭크 로젠블렛이 퍼셉트론 이론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계속 개성을 하죠. 퍼셉트론이 사람하고 똑같은 그 인간의 그 뉴런과 그렇죠. 뉴런 그걸 그대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컴퓨팅 파워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빈 민스키가 이제 이 기호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수학자죠. XOR이라는 좀 복잡한 문제를 둬가지고, 야, 이거 뭐, 설명해봐. 그러니까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워낙 복잡한데, 그거를 인간의 모습을, 두뇌를 이용을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 이 XOR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2000년도에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제프리 힌턴. 이 사람이 이제 토론토대 교수인데, 다중 퍼셉트론, 그러니까 다중 퍼셉트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는 더 복잡하다. 그 복잡한 거를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한 게 이제 우리 뭐 GPU라든지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세졌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트레이닝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유사한 게 나오면은 우리 챗GPT도 GTP가 G가 그 제너레이티브, T가 GP가 프리 트레이너예요. 미리 학습된. 그러니까 지금 챗GPT는 그거죠. MS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천억 개의 어떤 단어를 주입을 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가끔 2020년까지 학습되어 있어서 뭐 2023년 거는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뜰 거예요. 근데 이제 구글 바드는 최신 것까지 다 떠요. 근데 이게 챗GPT가 완벽하진 않다. 왜냐면 인공지능도 자기가 학습을 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제프리 힌턴이 구글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을 연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나의 일생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아마 저번 달인가 아마 신문에 언론에 크게 나왔었어요. 그 이제 다중 퍼셉트론 이론이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인간은 그 대뇌 피질만 해도 1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대뇌 피질만 해도. 그리고 하루에 1000만 개의 뇌세포가 막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 정보를 판단을 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그 AI에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드론으로부터 인간은 것이고 이제 생물학적 룰은 서로 간의 신호를 보내는 방식. 그거를 바로 AI에 접목을 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Artificial Neural Network. 요걸 이제 제프리 힌턴이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지금까지 막 역사상 딥러닝을 엄청나게 그 어택을 했어요. 다른 뭐 기호학자가 딥러닝 뭐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는 용어를 쓴 게 이제 제프리 힌턴.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ANN이나 또는 뭐 그 뉴럴 네트워크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죠. 또는 뭐 TV에 보면은 제너레이티브 AI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안 좋은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용어를 바꿨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딥러닝의 그 다중 그 퍼셉트론이라는 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실제적으로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실 두 개만 했지만은 이게 셀 수 없이 많아. 이게 그래서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중치도 주죠.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출근을 딱 해서 뭘 정보를 봤어요. 여러 개의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중치를 줘가지고 1m로 있는 거는 그냥 그 가중치를 줘서 그거 계산을 해서 1인 값만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필터링을 하고 1 미만은 이제 잊어버려요. 뭐 그런 컨셉이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그 신경망을 보면은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이렇게 뉴런이 시냅스와 뉴런이 막 그 활동을 해서 하루에도 한 1000만 개가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아웃풋을 냅니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렇게 옮기고 그걸 이제 더 복잡하게 아까 컴퓨팅 파워, GPU나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게 이런 아까 뉴럴 네트워크. 예.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지금은 수없이 많이 확장을 해도 그 GPU라는 그 컴퓨팅 파워, GPU를 포함한 컴퓨팅 파워가 이걸 계산해낸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아까 가상인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예전부터 AI,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뭐 뉴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확장을 해서 진화를 해오고 있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죠. 기계학습을 또 뭐 여러 가지로 나눠. 이게 이제 아직 정립된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뭐 과거에 지도와 비지도 뭐 강화학습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도학습은 이 머신러닝이 해야 될 거를 숙제를 미리 예측해야 될 걸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식물을 예측을 할 건데, 식물에는 뭐 백합이 있고 튤립이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뭐 데이터를 넣으면은 얘가, 이거는 백합이에요. 이거는 뭐 튤립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게, 지도학습. 그러니까 예측해야 될 레이블이 아까 이제 예측해야 될 값이죠. 목적값. 이런 이제 정해주는 거죠. 근데 비지도 학습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데이터를 넣으면 지가 알아서 막 강원을 해서, 이건 튤립이고, 이거는 고양이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학습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은 강화를 시키니까 게임에 많이 써요. 점수를 막 획득을 하면은 높은 점수를 지가 획득하려고 AI가 그런 쪽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비지도 강화 학습의 머신러닝 카테고리 중에서 딥러닝까지 지나간 게 이제 아까 여기 이제 NLM이나 뭐 CNN, RNN, 뭐 GAN 뭐 이런 용어가 이제 쭉 나오죠. 이런 용어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런 용어가 챗GPT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이제 브랜드명, 상품명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뭐 지도 학습은 학습 모델이 이제 지정된 거,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지정되지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만들어내는 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제너레이티브 AI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생성형 AI. 강화 학습은 뭐 게임처럼 특정한 타겟을 획득을 하면은 스코어가 계속 올라가니까 AI가 그 높은 스코어를 막 획득하려고 그런 쪽으로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그 중에서 NLM, 라지 랭귀지 모델, 이거를 저런 용어가 되게 많아요. 대형 언어 학습 모델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챗GPT, 바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 이름이, 구글은 바드라고 브랜드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라고 만드는데 그 딥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다음에 CNN, 인간의 시신경 있죠. 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딥러닝화한 게 이제 CNN.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제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fx 이렇게 나가는 함수 이름. 그다음에 이제 RNN 같은 거는 이건 이제 일기예보 예측할 때 쓰는 거. 지금의 이 시간의 일기예보는 전 시간, 그리고 오늘, 어제가 가중치가 높죠. 그 다음에 이틀 전, 3일 전은 가중치가 낮아요.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시계열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제 그걸 가중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일기예보 예측.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알고리즘이 RNN. GAN이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마 이게, AI,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의 진수를 보여주는 게 GAN이라, GAN. 예. 옛날에 이제 머신러닝 우리 이야기하면은 여기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거나 하면은 많이 했죠.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분류, 군집 분석. 군집 분석은 요즘 웬만한 통계 솔루션이나 통계 프로그램은 다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회귀 분석은 되게 쉬워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어떤 예측을 Y는 fx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아웃라이어는 특이점은 빼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이게 옛날에. 근데 사실은 이쪽에 관심 없는 부분은 그것까지도 아직도 대단해 하는데 그거는 사실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이런 CNN, RNN, GAN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이 GAN을 가장 이해하기 편한 학습을 시키는 요 위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AI가 이제 무서워지는구나. AI가 잘할 수밖에 없구나. GAN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도표를 먼저 보시면은 두 개의 AI가 있어요. 두 개의. 생성자,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AI예요. 제너레이터. 이거는 계속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트라고 하는 AI가 있어요. 구분자. 그러니까 약간 요거를 여기다 다른
그 설명에 빌려서 보면은 그 제너레이터는 집회 위조범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너레이터 막 새로운 거 만들어요. 아까 뭐 버추얼 AI도 만들고 뭐 만들어요. 그러면은 디스크리미네이트라고 하는 경찰 AI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크리미네이트 AI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을 하는 AI예요. 근데 이제 제너레이터가 그냥 한 개 딱 만들었어.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트 경찰 AI가 야 이건 가짜야. 딱 하면은 다시 백을 해요. 그러면 제너레이터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가상을 만들어요. 제너레이터. 그러면은 계속 감별을 하는데 나중에 최종에는 디스크리미네이트가 감별을 못해요. 이거 진짜네. 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해요. 저것끼리. 그래서 이제 구별의 확률을 이제 0.5까지 계속 학습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도 자기끼리 구별 못할 정도로 학습을 하는데 인간이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아까 버추얼 AI도 구별 못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AI끼리 저것들이 미리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버리니까 인간은 더더욱이 구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성자와 구분자가 서로 대립해서 어드버셜, GAN의 A가 어드버셜, 서로 이제 대립적인 거. 그죠? 제로성 게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행을 해,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시킬 때 두 개의 AI한테 때려줘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제 막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못할 정도로 만드는 거죠. GAN은 생성 모델과 식별 모델이 구분하는데 생성 모델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을 한 후 가짜 영상을 만들고 식별 모델은 이를 감지한다. 이 두 개의 모델은 학습을 반복하며 서로를 적대적 경쟁자로 인식하는데 식별 모델이 가짜를 감지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상황 수급은 반복됩니다. 이렇듯 경쟁 과정 속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기에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진짜 같은 그렇죠. 이게 이제 YTN 사이언스에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드리 헵픈 얼굴이에요. 오드리 헵픈이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다. 오드리 헵픈이 결혼식,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타났죠. 젊은 엘비스 프레슬리. 얼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개의 AI가 생성 AI와 디스크리미네이트 AI가 학습을 하면서 진짜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똑같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What if I were to tell you that I'm not even a human being? What you see is not real. 이게 보이는 게 전부 다 딥페이크 AI.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I genuinely love the process of manipulating people online for money. If you haven't been watching the video, it's 딥페이크라고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진짜가 아니에요. another person in the video is not who he claims to be. 톰 크루즈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 Super slowly. The mask will blur and you'll see a glitch. 그러면은 What if I were to tell 이게 앱도 나와 있어서 그 앱 설명하는 걸 제가 좀 보여드려요. 잠깐만요. 네. 딥페이스라는 앱도 있어요. 앱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찍으면은 자기 사진은 뭐 옆면, 앞면 막 찍어요. 아이유. 이수령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반인을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그죠? 진짜요. 아마 그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뭐 컴퓨터에 나 컴퓨터 공학과 나왔어. 예전에는 뭐 말이 됐어. 요즘은 대학 4년 공부할 때 이미 다 바뀌어졌어요.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이제 내가 배운 거는 옛날 거야. 이제 이 AI나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GTA라고 제로 톨러런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마라. 예, 그런 용어를 이제 쓰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자제분이 전화 와가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큰 돈도 아니에요. 10만 원, 20만 원 이런 작은 돈으로 이제 그 보이스피싱처럼 하니까 그런 이제 중국에도 이미 그런 사례가 있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갈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딥페이크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가상인간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딥페이크 쪽으로 넘어가면은 근데 딥페이크가 역기능만 있는 게 안 좋은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좋은 기능도 많습니다. 그 좋은 기능에 대해서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많이 이제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교육이나 커머스 이제 판매, 온라인 판매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광고, 연예인 시장. 손흥민이 영국에서 열심히 축구 뛰고 있는데 한국에서 광고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얼마나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AI가 막 손흥민하고 똑같이 보이스나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손흥민이 영국에서 축구 뛰고 있는데 언제 한국에 왔었지? 이렇게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AI 아나운서, 긴급 속보인데 AI 아나운서가 휴가 갔어요. 이런 것들. 일단,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윤봉길 의사가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유관순 여사도 막 움직이시고, 되게, 진짜하고 똑같아요. 아까 얼마 전에 그 공군 조종사가 이제 추락을 해서 아들이 이제, 오래 전에 이제 목숨을 잃었죠. 예, 그거 보셨죠, 그죠? 어머니가 이제 그 조종사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엄마 잘 있었어. 나는 여기 아빠하고 같이 있어. 완전히 이거 어떤 사람 소름 끼치는 거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면은 10대조 할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죠. 할아버지, 오늘은 내가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데 할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아, 아들도 해주죠. 손자야,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교육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텍스트를 치면은 샘 해미턴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텍스트를 누구나 치면. 텍스트를 입력하면 실질물이 많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정과 목소리. I am so sorry to hear that. I can ask you and eventually make you feel better.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진짜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딥페이크는 리얼 인물을 빌려 쓰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내 얼굴 1년 동안 빌려줄 테니까 이런 조건으로 쓰고 나한테 돈을 줘. 이런 식의 이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 생기고 있어요, 현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같아요. 일본에서 2달 가까이 달려난 코로나19 이게 진짜 사람 아니에요.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달로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일본에서는 진짜 사람이죠. 긴급 사태가 2달 가까이 발령되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달로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오른쪽에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왼쪽에 딥페이크 애가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하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갔는데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기고 목소리도 똑같은 사람이 딴 데에서 은행 털고 있고 딴 데에서 사기치고 있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당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역기능에. 음란물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다 10대들이에요. 10대들이 자기 친구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그 얼굴을 그냥 그 포르노 그쪽에, 딥페이크 AI로 해서 올려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파급적으로 막 확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애들은 이게 나쁜 짓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딥페이크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가 이제 음란물이고, 전 세계적으로 40%가 미국 연예인인데 31%가 영국, 그 다음에 25%가 한국 연예인. 그 정도로 이제 K-팝이나 K 드라마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 정치 쪽에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데, So it's Friday night, I'm getting ready to go out, I'm feeling kind, but before I go out, I gotta create. And the only way I create is with an ice cold, but like so good. Happy Friday. I hate all of that. 정말로, 그죠. 이러다가, 갑자기 뭐, 푸틴이나 이렇게 나타나서 페이크로, 딥페이크 AI로 미사일 쌀 거야, 막 이래가지고 쐈는데, 쐈어! 막 이랬는데, 이제 푸틴은 열심히 놀고 있고,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에 믿을 게 없다. 이제 정말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오늘날 세상이고요. 이게 다 가짜예요.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그 여파가 상당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데 이거 많이 Let me tell you a secret. 가짜예요. You wonder why I'm so popular? Because of my big brain? Maybe. 이게 악의적인 거죠. 나 머리가 커가지고 인기가 있다는 거지. 후보자들을 지지하거나 혹은 깎아내리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죠. President Trump was a total complete dipshit. 이게 또 가짜예요.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 또 파급효과 있죠. 근데 기업인들,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기업 오너가 나와서 자기 무슨 사업을 투자할 거야. 아니면 나는 무슨 주식을 샀어 이랬는데 따라서 샀는데 이제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고 이게 이제 가속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나 이게 이 뉴로 네트워크의 어떤 그 학습 속도, 이 학습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매년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요. 그래서 딥페이크 AI를 이제 악용하는, 방지하는 게 이제 법은 사실은 따라가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슈화가 되면은 이제 뭐 국회에 가서 이걸 법제화하자. 그리고 이제 통과하는데 뭐 엄청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또 탐지 AI를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간의 이제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AI가 사기를 치고 또 AI가 그거를 뭐 사기인지를 탐지하고 뭐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오는데, 이 허위물, 아까 딥페이크, 이 10대나 20대들 되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특히 10대들.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이제 기술.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그 영상 검증률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이는 해외 여러 탐지 기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죠. 가짜를 추적하는 이러한 기술 빨간색 표시가 되면 이제 가짜라는 거죠.
이렇게 진짜 얼굴과 가짜 얼굴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이제 가짜죠. 스스로 합성한 흔적을 구분해내는 원리. 이거는 이제 진짜. 오른쪽에는 가짜죠. 얼굴 부분에 표시된 KS으로 합성된 가짜 인물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딥러닝 구조를 사용해서 원본 이미지와 원본에서 변조된 이미지들을 쌍으로 묶어주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디테일, 입안 쪽의 디테일이나 얼굴 윤곽선 쪽에 그런 불일치 등을 모델이 알아서 합습할 수 있도록 계속 학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사진 한 프레임들만 가지고 네, 이제 빨간색 이렇게 되는데 이 가짜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의 디테일인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장표이거든요.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창과 방패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으면은 방패는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 이게 계속 자기끼리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인간은 이제 방관자로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이제 AI가 되겠죠. 뭐 아까 버추얼 뭐 휴먼 같이 엔터테인먼트, 우리 노래도 불러주고. 근데 이제 강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간과 같은 레벨의 인공지능이 이제 와요. 근데 이제 초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간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이제 AI가 하고, 그리고 사기도 AI가 치고 사기 탐지도 AI가 하고, 그런 이제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인데, 윤리적인 문제, 인공지능은 그 두뇌만 있지 이 감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쁜 일이다 이런 것들을 걔네들은 모르는 거죠. 인공지능은 똑똑한 두뇌만 가진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특이점이라고 해요. 이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시점이 온다. 근데 그게 이제 특이점인데, 뭐 영어로는 싱귤레러티라고 하는데, 이 특이점이 넘어가는 시점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이제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AI의 어떤 연구를 멈춰야 된다부터 뭐 엄청난 이제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걱정이에요. 왜냐면 뭐 국제적으로 어떤 기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핵무기나 뭐 이런 뉴클리어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처럼 AI도 이제 통제가 되겠죠. 옛날에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위에 이제 그런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지겠지만은 앞으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거다 하는 거.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저도 사실 100% 알지는 못해요. 이 분야는 워낙 초기이고, 그리고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에 또 뭐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니까 사기는 안 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약간 좀, 공부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